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요즘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건데 딱 정말 실질적으로 써먹으실 수 있는 기술 자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시장이 하락하면은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추가 매수, 즉 종목이 내려갔을 때 이 물타기라고 하죠. 이 물타기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보셨던, 들으셨던, 익숙하게 아셨던 물타기랑은 완전히 다른 생소하게 처음 듣는 기술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으로 물타기에서는 저희 물타기에서는 그래프나 차트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숫자로만 덮여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물타기 기술에 앞서 가지고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 뭐냐 그러면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해를 마치고 와서 막 모두가 이제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제 특정 사람들이 그건 뭐 아무나 할 수 있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그러자 이제 콜럼버스가 달걀을 탁자에 여기서 누구 세울 수 있는 사람 있냐 이랬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달걀을 톡 깨가지고 탁자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한 번 그게 뭐냐 하면서 막 비아냥거린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결과 자체를 보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고죠. 네, 그게 바로 콜럼버스의 달걀인데요. 무엇이든 처음 하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마 그 물타기의 기술이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고요. 한번 차분히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큰 대전제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시장이 빠지면서 빠질 때 과연 떨어지는 종목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재밌게도 증시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갈립니다. 첫 번째, 아니다.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칼 같은 손절이다.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로 잡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내가 산 종목이 더 싼 가격이 됐으면은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된 건데 당연히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혼란스러우셨죠, 그간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매매라는 관점에서의 손절은 즉 물타기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관점일 수 있고 매매에서는 사실상 칼 같은 정말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투자에서는 주식 투자에서는 추가 매수 자체가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전제는 가치가 변함이 없고 가격만 빠졌다라는 데에서죠.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매매의 기술에 대한 게 아니라 이 투자의 관점에서의 물타기 기술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 종목 과연 언제 사야 할까? 이번부터 한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물타기의 기술이니까 사실상 종목을 샀다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샀다라고 하면은 실감이 안 되시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실제로 저희가 샀다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고 계신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은 뭐냐? 그룹사의 SI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뭐냐? 그룹사 자체에서 소프트웨어 뭐 개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관리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본업의 가치만으로 그 본업 자체가 약 올해 한 400억 원 내 정도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요. 21년도 약 400억 원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그래서 시가총액은 6,005억 원이라고 되는데 그냥 약 6천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지금 사실 사시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400억 원씩 이 기업이 매년 400억 원씩 번다 그러면 15년을 꾸준히 벌면은 지금 이 기업의 가격이 오케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5배 수준 자체가 어떤 분은 약간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주린이 여러분들은 퍼 10 이하가 낮고 좋은 주식이라 들었고 퍼 10 이하는 좀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봤을 때 이거를 살까 말까 하는데 너무 매력적인 뉴스라든가 모멘텀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년도에서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자율주행 뭐 이런 테마들이 붙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허상의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제어라는 회사 자체 지분을 인수하면서 올해 기준으로 매출이 약 한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 찍힐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쪽 관련해서는 칼리버스라는 자회사를 통해하고 이번에 CES를 통해서도 사이버 가상관 점포 자체가 공개가 됐죠. 사실 롯데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면세, 홈쇼핑, 가정, 건설, 영화관, 금융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사이버 세상,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 자체를 허물겠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소주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고려했을 때 약 그래도 한 700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정도는 추가로 매출이 따라올 것 같은 거죠. 거기에다 세종시에서 현재 자율주행 셔틀버스 또 운행이 되고 있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실 퍼 15 내외 나중에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매수를 최초에 하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매수를 각 종목에 넣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넣어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실제로 저희가 얼마에 했다? 시총 6천억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 기술이 나오는지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 가격은 지불 가격은 6천억 원입니다. 약 6천억 원.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 6천억 원이라는 돈을 넣고 얼마의 효용을 얻을 수 있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올해 21년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430억 원입니다. 그러면 6천억 원을 넣으면은 매년 이 기업은 우리에게 430억 원을 벌어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꾸면은 우리 쉽게 생각하는 은행의 이자로 생각하면 내 돈 넣고 얼마를 받을 수 있냐를 생각하면 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우리 주주의 이익이니까 약 7%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매수한 게 자본 효용이 약 7%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10만 원을 넣든 100만 원을 넣으시든 그 돈의 가치는 넣어놓고 이 기업이 매년 430억이나 400억씩만 벌 수 있다 그러면 약 7% 정도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7%가 사실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각자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 와 7%면 완전 땡큐지. 물가 상승률이 기본 3%인데 7%만 해도 나는 괜찮아. 저 보수적으로 기업이 저 정도만 번다고 해도 나중에 10몇 프로, 20몇 프로, 30몇 프로 시세 차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무슨 소리야. 7% 택도 없지.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다른 상품이랑. 왜? 결국에는 우리가 저 돈을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저 돈 가지고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은행 예적금을 하실 수도 있었고, 채권을 하실 수도 있었고, 오피스텔을 하실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은행 예적금은 한 1, 2% 정도 내외 수준.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국고채 자체가 한 2% 정도 수준. 그리고 약간 투기 등급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회사채 등급 자체로 본다 그러면 한 8%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이 범위를 보면 2에서 8%라는 게 보이시죠, 지금. 안전한 자산에 넣었을 때는 2% 내외 정도? 그리고 조금 위험한 자산에 넣었을 때는 8%. 투기 등급 채권 같은 경우에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형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임대 수익을 내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즘에 한 6%도 나오기 힘드시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 이 언저리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기회비용은.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저런 롯데정보통신이라는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다른 거를 한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3%를 해칭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2에서 8%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산은 7%다. 그러면 이게 매력적일지 안 매력적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꼬박꼬박 이자를 받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금 상환을 받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상방이 갇혀 있습니다. 상방이 이렇게. 그렇죠? 내가 벌 수 있는 선이 제한이 돼 있어요. 나머지 자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떤가요? 이 상방이 없죠. 주식의 성장을 하는 만큼 이익을 버는 만큼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죠. 단 얘네들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국고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채권 같은 경우 그래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내 원금이 지켜지는데 주식은 단 이 하락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 투자 원금만큼. 그래서 위험이라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내 투자 원금만큼이고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고만고만 나쁘지 않아 보이는 수준 정도입니다. 고만고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오늘의 주요 주제인 종목의 하락이 발생됐습니다. 종목이 실제로 이제 꽝 떨어진 거죠. 사실 사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제 종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 시장에서 또 이런 경우를 고민하고 계실 건데 이때 어떻게 보는지. 자, 보시면은 그냥 가정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롯데정보통신으로 보면 매년 그래도 한 400억에서 430억씩은 꾸준히 찍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적어도. 그리고 수급으로 인한 가격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치는 변함이 없고 그냥 가격만 시장 때문인지 뭐 아니면 종목 개별 이슈 때문인지 떨어진 거죠. 그러면 먼저 사건 1을 보겠습니다. 20% 하락했을 때와 사건 2, 40% 하락했을 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 종목이 마이너스 10%, 20%, 30% 빠지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더 사고 싶으신다. 그냥.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그냥 더 사고 싶으신 거예요. 올라가겠지 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 20% 하락했을 때 실제로 한번 숫자로 넣어보세요. 내 보유 종목들을. 보시면은 실제 시가총액이 4,800억 원이 된 겁니다. 아까 저희가 6천억 원 주고 산 게 지금 가격이 4,800억 원이 된 거고요. 40% 하락했을 때는 3,60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격만 보면 가격이 그냥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치가 변함이 없다 그러면 430억을 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4,800억 원이 됐을 때 3,600억 원이 됐을 때 값을 보면 20% 실제로 가격이 20% 빠지면은 우리의 기대 수익률은 9%로 바뀌고요. 가격이 40% 빠졌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보시다시피 12%로 바뀝니다. 그런데 처음 매수한 가격이 우리 얼마였죠? 자본 효용 자체가 이 자산 사가지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자본 효용, 즉 기대 수익률 7%였잖아요. 근데 주가가 20%나 빠졌는데도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자본 효용은 플러스 2%밖에 안 돼요. 그쵸? 은행 예적금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 손을 마구 내미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마이너스 40% 빠졌다. 그럴 경우엔 12%. 무려 원래 산 데서 자본 효용이 플러스 5%나 늘어나게 됩니다. 와, 야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당연히 싸졌을 때, 더 많이 싸졌을 때 사는 게 더 효용이 높지 않겠냐 생각하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급 요인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실제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이때에서 이만큼까지 더 빠질 거 알면 이만큼까지 기다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특정 기업이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고 보유 물량이 많은 기업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이 영원히 보유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만큼 나중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라고 칠게요. 손절매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 내외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 자산이 마이너스 20% 내외가 되면 무조건 손절을 해. 특정 기관은 이거를 커트를 안 두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관은 이 커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종목이 어떤 시장 이슈 때문에 시장이 주르르 빠지면서 같이 빠질 때 마이너스 20%가 달성됐다고 볼게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기관은 손절매 규정 다가왔네? 이 종목 빼야겠다고 빼버리죠. 그러면 그 종목 더 빠지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종목이 그냥 놔두면 괜찮겠지만 여기서 아따 기회다 싶어가지고 공매도 세력이라는 애들이 붙을 수가 있겠죠 또. 네.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겠죠. 이런 기반의 그냥 상식만 가지고도 사실 내 종목이 2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다고 해도 펀드 환매 그냥 고객들이 요즘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펀드 가입한 걸 다 환매한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펀드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고객 환매하니까 그만큼 비중 자체를 팔아서 줘야 되니까 팔겠죠. 그럼 역시나 가격이 내려옵니다. 자, 이런 그냥 기반의 상식만으로도 내 종목이 20% 하락했을 때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안 빠질 수 있겠구나는 추정이 가능하고 아까 최초 저 종목이 매력적이라고 이 7%의 자본 효용을 보고 살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뭐죠? 최초 비중요. 최초 비중을 이 정도 효용이 나오는데
내 자금을 100%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 모멘텀만 보고 당연히 성장하겠지 이러고. 그러면 이때는 생각을 하셔야죠. 아, 보수적으로 그러면 먼저 보초를 하나 세워보자. 그래갖고 5% 물량을 사시는 거죠. 그래 놓고 아까 떨어질 때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앞 단계처럼. 아, 20% 떨어졌으니까 내 자본 효용이 지금 돈을 넣으면 한 2% 늘어나겠구나. 지금 넣으면 보수적으로 한 7% 늘어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사실상 이 40% 하락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소의 효용,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하고 이런 거를 추정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하나의 물타기의 기술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떨어질 때 어떻게 보면 아까 고려한 공매도라든가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수적이신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직 여기서 얼마만 더 사면 되겠구나. 추가적으로 안정된 데까지는 얼마 정도를 더 운영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 최초 매수 시 자본 효용은 앞서 보다시피 약 7%였고요. 사건 1, 마이너스 20%가 하락했을 때 자본 효용은 약 9%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최초 매수 대비 플러스 2% 정도였고요. 사건 2에서는 가격이 마이너스 40% 하락하는 바람에 자본 효용은 약 12% 정도 늘었죠. 그런데 최초 매수가 대비 자본 효용은 플러스 5%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바로 손을 내밀 게 아니라 그런 근거 자체를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었고 현재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쉽사리 손이 안 나가고 이때 돼서 자본 효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하실 게 그러면 이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나쁘지 않은 경우죠. 그렇죠? 보수적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그냥 이 상황까지 안 가고 이 상황에서 그냥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저희의 자본 효용은 이 2%를 얻기 위해서 자본 효용 플러스 2%를 얻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20% 하락에다가 위험한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 베팅을 함으로써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은 더 커지실 거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샀다 그럴게요. 5%에서 시작해서 5%를 더 사가지고 10%가 되셨으면 이게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으시겠지만 예상대로 안 간다 그러면 원래 5%만 위험에 노출돼 있던 게 10%까지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모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가격만 보면 마이너스 20%에서도 사시고 싶고 마이너스 30%에도 사시고 싶고 심지어 마이너스 7%, 5%에도 사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사실 내 종목이 가치가 변함이 없고 투자 종목으로 유망할 때 가격이 빠졌을 때 내 자본 효용 자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꿀팁 같은 것들이고요. 사실 오늘 처음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격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 종목 하락 시 기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아까 그런 식으로 되짚어 보는 겁니다. 얘가 꾸준히 400억 원, 430억 원 찍을 수 있나? 그리고 신사업 모델 자체가 계속적으로 저 추가 성장을 이룰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거죠. 결국 판단하실 게 하락으로 조바실 가진 만큼의 자본 효율인지 아까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20% 빠져도 뭐 플러스 2% 정도인데 그게 정말 내가 조바심 가질 만큼의 자본 효율인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또 비중이 커질 만큼 이 노출되는 위험이 감당 가능하신지요. 왜? 5%로 시작하셨는데 5%더 삼아가지고 이 종목에 내 계좌 대비 비중이 10%가 되셨어요. 네, 이게 감당 가능하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하루하루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비중 자체를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건 사실 위험한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잘 모르니까 그만큼 불안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 비중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다. 전혀 나한테는 노출 위험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상 이런 플레이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례 하나를 더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냐? 보시면은 아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2조짜리 기업을 샀어요. 이게 시총이에요. 2조, 시가총액. 2조짜리 기업을 사셨는데 이 기업이 매년 0.1조, 즉 1,000억 원을 순이익으로 벌어들인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의 최초 이 기업을 매수했을 때 자본 효용은 얼마죠? 네, 5%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기업이 50% 빠졌다라고 칠게요. 50% 빠졌어요. 그러면 이 2조가 어떻게 되죠? 1조가 되죠. 1조가 되고 1조 대비 순이익은 변함이 없다라고 칠게요. 계속 이 정도는 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5%가 몇 프로가 되죠? 10%가 되죠. 자본 효용이.
여기까지는 앞서서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 손이 근질근질 하시죠? 저 정도면은 물가 상승률 대비도 괜찮고 코스피 평균 기대 수익률이 8.8%니까 한 그 정도보다도 괜찮다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챙기셔야 될 게, 이 기업 자체가 어떤 가격 전가를 한다든가 비용을 감축해가지고 이익 자체를 만약에 늘렸다면요. 이익 자체를 만약에 2배 늘렸다라고 칠게요. 그냥 점프업 해가지고. 이게 2천억이 돼버린 거예요. 22년도에. 그러면 숫자 어떻게 바뀌죠? 가격이 50%만 하락했을 때 1조에서 10%짜리가 바로 20%로 바뀝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자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물타기 할 때 어느 시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효용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거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씩 넣어보시면은 내가 지금 손이 근질근질하더라도 조금 참아야겠다. 지금 구간이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최종 정리하면 이 물타기의 기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가치와 가격 괴리를 알아야지 그 순간에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들어간다라는 게 정확히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최초 진입 비중, 자본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매력적인 자산이라 생각하면 그냥 보초병 세우는 겁니다. 3%, 5%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그 친구들이 정말 실적을 잘 달성하고 가격 자체가 그런데 빠진다 그러면 뭐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가격 자체 안 빠지고 올라가면 거기서 내가 생각한 대로의 자본 집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자본 관리, 어떻게 보면 자본 재배치의 기술인 거거든요. 투자자로서의.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현금을 100% 밀어놓고 그냥 기도매매하는 거는 사실 도박이나 다름없잖아요. 이게 자본 관리 능력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초 진입 비중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아까 있었죠. 현재와 미래 이익 자체가 적의 수준이 유지된다라는 전제, 아니면 더 높아진다라는 전제하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익 자체가 들쭉날쭉하면 사실 효용이 없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신의 강도도 중요하실 거고요. 이 상수 변수 체크도 중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다시피 이게 정말 매력적인 대상인가 절대적으로도 비교해 보시고 상대적으로도 비교해 보시고요. 또한 그거를 안정성, 수익성 측면에서, 수익성은 이 정도 나오는데 내 위험 노출 때 내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이 정도로의 내 위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거는 각자 기호에마다 다 다르실 거니까요. 그러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원하는 자본 효용이 나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게 결국엔 조바심을 버리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쉽사리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시는 용기.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 익숙해 하시는 워렌 버핏은 이 돈 자본 관리에서 원금을 잃지 말라는 거를 제1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분이 따진 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주식을 채권과 같이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주식을 하나의 채권과 같이 생각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원금을 조금 더 잘 지키실 수 있을 거고, 원금을 지키다 보면 결국 수익 자체는 기업이 그리고 시장이 만들어준다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고 뭐 많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가고 그거를 사시고 싶고, 뭐 어떤 종목은 많이 빠셔가지고 뭐 파시고 싶고 이럴 건데, 그 시장은 역사치를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은 그만큼 빠지고, 많이 내린 종목은 그만큼 반등을 줬습니다. 이걸 평균회귀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진 종목들이 정말 똘똘하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그리고 시장 자체는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지셔가지고 내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감정 컨트롤을 하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마치고 바로 이어서 특강까지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특강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